자, 지금 서울 삼성전자 사옥에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직접 현장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 삼성 사옥에 기자들이 있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가져온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의 룰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업의 규모로 보나 IT업의 특성으로 보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 인재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저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삼성은 계속 삼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성원도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2, 3개월간에 걸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국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선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시민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서초 삼성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크게 세 부분에서 사과가 이뤄졌습니다. 첫째는 고용승계 부분에서 사과가 이뤄졌고요. 또 하나는 노사 문제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등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승계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승계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특히 이 아이들에게 이 회사를 넘기지 않도록 오늘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님, 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원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때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것은 승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투명하게 법을 지키면서 회사를 경영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고 자식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선포를 했어요, 사실상.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사과를 여러 가지 했잖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내 아들 예. 4세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3세니까 예. 4세까지는 가족 승계 없다. 예. 이걸 딱 자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이 고초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예. 가족 승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속 증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한테 받을 때도 예.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삼성 SDS나 에버랜드 지금까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삼성물산하고 제일 모직 합병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 법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에 지적하고 있는 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무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예. 하다못해 최순실한테 말 지원한 것까지 다 그것도 승계 편히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해서 승계하고 떨어져서는 하나도 해석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는 나 때까지는 손자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했지만은 내 아들까지 승계는 없다. 예. 분명히 못 받은 거죠. 그동안에 삼성이 그 실무진에서 법으로서는 위반할 게 없다고는 주장했지만 예. 국민 전체의 그 눈초리 높아진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그룹 전체를 저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싸게 저렇게 승계할 수가 있는가 이런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한 40%가 삼성그룹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상속세가 거의 절반 이상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부담을 좀 덜으려고 좀 무리한 좀 측면이 있는데 그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는 세계 초일류를 달성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승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법 위반을 결코 더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승계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 맞아요. 지금부터 더 이상 불법적인 논란 또는 이제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를 굳이 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 오늘 사과를 권고한 예. 거거든요. 이 사과가 과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잖아요.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과거에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예. 재판에서는 이건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예.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그런 아쉬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의 최고 경영자로서 여러 차례 이제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 네.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 승계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노사 문제인데 사실 삼성 그러면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단체 또 노조단체에서 반발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더 이상 삼성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노사 상생의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삼성에도 또 노조가 생길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렇죠. 예. 이제는 삼성그룹도 노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삼성 무노조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노조는 없대. 다른 회사에서 노사 협상한 것보다 우리는 더 주겠다. 예. 그래서 더 대우해주겠다는 게 삼성의 경영 방침이고 그 무노조 때문에 여태까지 성장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노조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끌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국제적인 거나 국내적인 예. 비판 여론에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도 예. 아마 확실하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고용 승계 예. 절대 내 아들한테 안 한다. 무노조 경영 이제 끝이다. 굉장히 뭐 획기적인 선언이다. 예. 그리고 과거에 했던 뭐 여러 가지 편법이나 불법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사과 안 한 거는 저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유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은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득이한 예.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에 대한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을 그렇죠. 언급할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요. 두 번째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총 2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이 된 부분이 바로 이 시민사회 언론과의 관계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시민사회 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삼성을 건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예.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사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은 앞으로 변화된 예. 삼성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재판부의 의지였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사과를 한들 믿을 예. 수 있느냐? 말만 저렇게 하고 향후 행동은 다르게 하면 예. 우리가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재판부에서 중형이 나올까 봐 예. 재판부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달래주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예.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 변화된 달라진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으로 예. 보여줘야만 국민들의 이런 또 시민단체의 이런 의구심의 눈초리, 의심의 예. 눈초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총 2번의 고개를 숙여서 2번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 보였고 고용 승계 문제, 경영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또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의 따가운 질책들 계속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도 계속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된 이후에 두 번째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예.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이 서울 삼성병원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다라는 예. 이런 비판 여론 때문에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사과의 정석이다라는 이런 호평을 받았는데요. 예. 실제로 사과문을 읽으면서 연단에서 나와가지고 90도로 수차례 고개를 숙였고요. 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이런 모습에 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라는 예.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사실 내용을 떠나서 이런 모습만 보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죠. 메르스 때랑,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할 거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삼성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거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서 충분히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하는 자리에서 그 입장을 얘기해 보면 자칫 이 사과의 의미가 변색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점을 예. 우려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제 사과 모습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두 차례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노동 경영 승계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사과한 부분을 직접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 회장의 기자회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서 두 번째 대국민 사과였고 오늘은 두 차례 허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승계 부분 그리고 노사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했고 또 시민사회 언론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재판과는 좀 무관하게 재판을 떠나서 오늘 사과로서 삼성을 둘러싼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부정적 시선은 좀 걷어지는 걸까요? 뭐 예.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뭐 삼성의 노력에 따라서 뭐 판단이 다르겠지만은 지금 말한 내용 사과 내용은 상당히 진인보한 거죠. 예. 4세 승계 없다. 여태까지 삼성그룹이 사카린 밀수 66년도에 한 것도 예. 그때도 이맹이 큰아들하고 이건희 셋째 아들하고 부자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MB 때 경영권 승계 갖고 이건희 회장이 사과 그때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경영권 승계 갖고 또 했는데 이번에 4세를 가족 승계 안 한다면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이런 가문같이 가족은 그 전체적인 지분만 소유하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면에서는 조금 약해질 면이 있지만은 삼성그룹이 크기나 이런 걸로 봐서 이제는 가족이 소유하는 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일보된 선언 아니냐 저는 이렇게 싶고 뭐 문호조 그만한다. 또 시민단체나 언론하고도 그동안에 또 마찰이 많았거든요. 1등주의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하고도 계속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는 공감하고 국민 속에 들어가는 경영을 하겠다. 저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진일보한 앞으로 재판용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도 할 수 있게끔 저는 뭐 진정한 어린 좀 사과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술과 제품이 이제 세계 초일류를 달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정적인 시선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다. 이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지난번 메르스 때도 삼성의료원에서 발생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고 오늘도 전반적인 사회적인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회가 윤택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혜택을 입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자세한 관련된 내용들은요. 오늘 저희 MBN 종합뉴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